네, 정말 투자 전략이라는 게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와 또 여유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상승장보다도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한 국면에서 충격을 받을 때 정말 투자 전략은 각기 다 달라야 할 텐데요. 말씀을 앞서서 들은 것처럼 여유 자금이 아주 많은 분들은 뭐 저가 매수에 나서셔도 좋겠지만, 그리고 또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 혹은 공격적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나서도 좋겠지만, 그래도 또 이도저도 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면서 전략 세워야 하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힘든 국면인데요. 수급 포인트 오늘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예, 좋은 얘기가 없네요. 지금 뭐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있는 사실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데, 오늘 수급 포인트 이중고로 가겠습니다. 역시 상황을 역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유럽 리스크를 우리가 힘겹게 또 버티고 있었죠. 뭐 스페인, 그리스 등등에서 우리가 좀 버티고 있었는데, 문제는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씩 둔화되긴 했지만은 버틸만 했거든요. 해서 미국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서 강하게 버티면서 그나마 견인차 효과를 좀 해줬던 게 사실인데, 자, 그저께 같은 경우는 A급 지표 두 개가 나쁘게 나왔죠. 특히 고용지표 같은 경우가 이상치를 확 벗어나면서 그 부분이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게 있을까를 보여드리면서 시장을 예측해보자. 월요일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번 주에 이렇게 힘든 상황을 시작됐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우리를 또 버티게 해주는 희망이 있는지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침부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지표 왼쪽에 보시면은 보통 경제지표는 월 초에 A급 지표, ISM 제조업 지수와 그다음에 고용지표 지난 주말에 다 발표가 됐죠. 그거 발표된 이후에는 좀 한산합니다. 보시면 좀 한산한 분위기인데 이번 주 역시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산하죠. 우리 일정으로 본다 그러면은 6일은 공휴일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 쉬게 되는데 자 이날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더라. 지금 제가 항상 보면 스케줄 위쪽에 유럽 재정 위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죠. 근데 지금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하강이라고 붙었는데 돌이 두 개가 생긴 거죠. 위를 누르고 있는 이중고가 됐는데 자 이것을 과연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수요일 보시면 22통화 정책회의가 있겠고 영국 영란은행 또 금리 결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냉키 의회 발언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기대는 하지 말자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위기상황 자체가 원래는 또 재정위기 정도였다가 돌이 하나 더 생겼죠. 아마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또 지난 주말에 급락, 또 아시아 증시도 역시 급락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고요. 좀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도 고용지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덜컥 내려앉을 겁니다. 특히나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긴축도 해야 되고 성장도 해야 되는 아주 이중고를 또 겪고 있는데 유럽의 위정자 같은 경우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한 주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대책 같은 경우도 우리 크게 기다릴 건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강도 자체는 조금씩 세질 겁니다. 아까 전에 메시지 도는 거 보니까 독일 쪽에서 유로본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뭐 전제 사항은 있지만은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겠고요. 중요한 지수 포인트,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수 포인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지난번 저점이죠. 1780, 1770 정도, 한 1780 정도의 지지점을 과연 이번 주에 지지해 줄 것인가. 지지를 못하면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중요하겠고, 또 이번 주 아까 제가 보셨던 수요일, 목요일의 어떤 정책 대응, 자, 이 부분을 보시고 나서 향후 추가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시면서 전반적인 수급 상황 점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일단 오늘 690억 원대 순매도 전반적인 시장을 팔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수급 시간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 필요 없고 뭐 스페인, 유럽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외국인이 돌아와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잠깐 들어올 듯 하다가 역시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글쎄요. 글로벌 증시가 내려앉은 것에 비해서는 고용지표 망가진 것에 비해서는 외국인들 현물 매도 같은 경우 선물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700억 정도니까 그다지 충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수급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급에도 부담을 좀 느끼죠. 자, 그런 분위기 되겠고 두 번째 특징 중에 외국인 특징 중에 하나는 글쎄요, 원래 외국인 같은 경우가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100억 전후한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최근에 보니까 며칠 사이에 조금 관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점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 업종별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늘 거의 대부분 업종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통으로 사고 파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업종군 위주로 해서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 등등에서 매도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더라. 그 와중에도 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LG전자라든지 뭐 삼성전기 같은 종목 좀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한국전력 방어주죠 또 들어오고 있고 하나케미칼,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망가졌었는데 좀 이처롭게 오늘 오르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 종목들이 매수는 들어오지만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가장 큰 추세 현물 매수가 들어오느냐 이 부분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는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기관 역시 오늘 순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그나마 또 경기 방어주라든지 전기전자, 금융 쪽은 순매수하고 있네요. 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연기금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주가가 폭락할 때 매수를 많이 해옵니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지수 오를 때 팔던 경험, 이게 지난번 금융위기 때 그대로 있었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연기금 쪽, 기금 쪽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투신권 같은 경우는 좀 현금 여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황관이 어지럽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도 오늘 300억 정도에 살짝 매도가 나오는데 뭐 업종별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좀 경기에 민감한 쪽에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건설, 화학, 서비스, 철강 등등에서 약간 좀 소재 쪽으로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의 영향, 경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매수가 들어온 쪽은 역시 방어 쪽으로 극단적으로 몸을 사리고 있죠. 전기가스, 통신, 뭐 전기전자도 살짝 매수가 들어옵니다만은 대부분 전기가스나 통신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더라. 종목을 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전력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장거리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KT 같은 종목 들어오고요. 자,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뭐 또 강원랜드, 뭐 기아차 등등이 매수가 들어옵니다만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든 매수세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전략 역시 큰 변화는 없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고요. 뭐 매일매일 전략 자체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뭐 기간이 저는 뭐 한 2개월 최소 2개월 정도 걸린다 말씀을 드렸고 변동성은 계속 될 것이다. 관리의 영역이다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힘든 국면이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간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글로벌 전체 정책 대응 얼마나 강도 높은 것이 과연 나와줄 것인가 이걸 보시고 나서 그리고 지수 좀 보시고 나서 추가적인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을 바탕으로 시장의 포인트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